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1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해외 증시가 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을 시작했지만 다시금 이제 내려가면서 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양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스피의 실적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을 좀 하면서 그런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하죠. 크게 한번 내렸다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이때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에서 좀 받쳐주면서 다시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듯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이전에도 보였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지금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한 달 동안 순매수를 뭐 몇 조씩 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7월 달에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로도 하락을 한다면 이제 12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라인을 좀 벗어나는 듯 하는 모습이고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한번 크게 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이제 이 코스닥을 조금 코스피보다 매수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확실히 네,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 코스피를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러지는 모습이고 그만큼 지금 장 전체가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은 또 올라갔고요. 네, 또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는 네, 원달러가 계속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달러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스닥이나 다우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들이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너무 급등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은 속도를 늦춰가면서 증가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지수입니다. 다우나 나스닥 둘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또 끝까지 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로톡스까지도 1%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뭐 증시가 바로 반등해서 최고점을 찍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대를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금리 시장이라든지 현물 시장이 모두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오늘 550원 하락했고 41,8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외에도 추가적으로도 하락해서 네, 41,600원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HMM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HMM에 대해서 매각 소식, 그 다음에 12 물량이 상장되면서 그 한 주당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식수가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기계적으로 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적절하게 네, 받쳐 올리면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하지 않고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고요. 딱 45,500원 지점, 네, 요 지점까지 한번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터치를 하고 좀 받쳐 올리는 모습은 다행이다. 그래서 양운 구름을 이제 뚫어 버리지 않고 좀 여기서 받쳐 올리면서 이 횡보 흐름을 이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HMM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그 신호가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차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중요한 시기가 네, 중요한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버티지 못한다면 좀 단기간에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격 사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HMM 일단 주봉 자체도 좀 꺾였고 월봉 자체도 살짝 하락하면서 지금 단기간에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HMM을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거의 뭐 계속 이전에 이어가던 그 매도를 이어가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투신, 보험, 뭐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많이는 매도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매도를 시작한 지 조금 시간이 좀 지났고요. 이전에 한 15만 주씩, 뭐 30만 주씩 이렇게 매수하던 그런 매수 패턴이 좀 네,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 기간에 확실히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별로 힘없이 그냥 쭉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매수 주체가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매수 주체가 하나라도 좀 붙어서 주가를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의 주 세력인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는 많이 죽어 있고요. 네,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HMM의 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HMM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오늘은 또 늘었나요? 잠깐만요. 네, 오늘도 늘었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나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거래 자체는 좀 줄었지만 또 20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458만 주고요. 주가에 대비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곱해진다면 거의 6천억이죠. 6천억에 달하는 그런 공매도 잔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면 네, 코스피의 그 공매도 상위권에 지금 위치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만큼 지금 HMM이 너무나도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HMM의 그 실적이 계속해서 보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오늘도 좋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 공매도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공격이 좀 끝날 때쯤에 HMM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 공매도 공격이 끝나기 위해서는 좀 명분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실적은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실적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CB 전환 물량에 대한 매각이 어떻게 될지 어제는 이제 또 그 산업은행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주가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좋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감에 따라서 이 HMM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떨어져 버렸으니까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3만원 중반대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 라인에서 좀 받쳐준다면 네, 반등을 좀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집어넣고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수렴 패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확인했고요. HMM의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
오늘 많이 늘었을 겁니다. 네, 체결이 또 96만 주 되면서 5,11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점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 HMM에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45만 주 매도가 잡혔었는데 4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어제 이어서 또 매도를 했고 그저께도 매도했고 그 전날에도 매도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13%, 13.6% 정도에서 9.7%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한 4% 정도가 지금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HMM의 이 보유 지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력 종목인 두산중공업과 HMM이 좀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와 대차장고는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흐름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뉴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HMM 상반기 인도한 그 16,000톤 TEU급이죠.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이 만선을 기록했다. 네. 그래서 저번 달부터였나요? 네. 한 척씩 한 척씩 이제 계속 들어오다가 어, 이번 달에 이제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8척에 대해서 이 상반기에 투입된 이 8척에 대해서 또 이제 만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운용되고 있던 그 대형 컨테이너 선을 비롯해서 임시 선박 31척인가요? 35척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이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000 TU급 8척이면 자그마치 이제 12만 8천 TU급인데요. 그 12만 8천 TU라는 게 여러분들 이 TU라는 게 컨테이너 이거 하나입니다. 네, 이거 하나가 12만 8천 개가 또 실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뜨겁게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지금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조금은 이 해운업 자체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도 이 수출 물량이 문제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선이 계속 진행될 정도면 다시 한번 SCFI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한 컨테이너 하나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컨테이너를 지금 12만 8천 개를 또 추가로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선이라고 하죠. 그럼 또 추가적으로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HMM 이 실적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가 이미 뭐 6월 달까지 잡혔기 때문에 2분기는 뭐 1분기보다 뭐 좀 증가를 하겠지만 뭐 크게 엄청나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저는 3분기가 지금 12만 이 8천 개 이게 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3분기가 엄청나게 실적이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이 3분기 지금 SCFI가 또 1분기 때 얼마였죠? 한 2천 후반대였나요?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SCFI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 개수도 늘어나면서 거의 뭐 3분기는 2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이 상태로 간다면요. 그래서 4분기도 지금 좋게 진행이 예상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운업 자체가 그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HMM이 이제 뭐 반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해운업 기업으로서 좀 이 산업 자체를 이제 유지를 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진짜 엄청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이상으로는 내릴 것 같진 않고요. 네. 한 3만 4천 원, 3만 5천 원 정도요. 근데 여기도 좀 많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정도에서 버티면서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도요. 그래서 여기서 받쳐주면서 한 번 더 이제 이 언덕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번에는 이제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를 다시 도전을 해보고 그 이제 매각 소식이 좀 좋게 나온다면 그 위로도 이제 뚫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매각을 위해서 지금 주가 관리를 좀 밑으로 하방으로 좀 잡는 것인지 일단 뭐 다 추측성이긴 한데요. HMM 단기간에는 주가가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문제 없기 때문에 HMM 좀만 더 한 시간을 가지고 네, 적어도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잡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